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현재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10년 전과 지금의 날씨를 비교해보면 계절의 변화가 확 달라졌다는 게 체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온난화의 주범이 인간이냐 아니면 지구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나 확실한 사실은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인간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강수량의 패턴 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 가뭄과 홍수가 증가하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사막들이 더욱 거대해지는 등 다양한 악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바다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물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팽창한 바닷물로 인해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의 상승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는 사실은 물 위에 떠있는 빙하가 녹아도 해수면의 상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수면의 상승을 유발하는 빙하는 물 위에 떠있는 빙하가 아닙니다. 북극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의 상승이 유발된다와는 거리가 멉니다. 북극에 있는 빙하는 우리가 평소에 빙하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빙하의 모습 그대로 물 위에 떠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빙하가 다 녹더라도 해수면이 직접적으로 상승되진 않습니다. 물론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북극에 위치한 빙하가 반사시키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어 지구온난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경우 북극과 다르게 우리가 평소에 떠올리는 빙하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빙하가 대륙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 위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 해수면의 높이는 약 50m에서 70m까지 상승할 것이라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죠. 물론 이 빙하가 다 녹는 시기는 수백 년 후 혹은 지구가 달라지면 영원히 현실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빙하가 서서히 녹는 과정에서 지구와 우리는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빅토리아 대학교 연구진들은 지난 2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2100년 남극 빙하 융해로 인해 해수면 증가폭은 25cm 상승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50%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 투발루는 해수면이 기후온난화로 인해 매년 몇 밀리미터씩 상승하고 있어 50에서 100년 내에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9개 섬 중에 2개의 섬이 사라졌으며 수도인 푸나푸티는 이미 침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잦은 폭풍과 해일로 시설이 피해를 입고 토양에 침범한 소금기 때문에 식수가 부족하고 농작물이 해를 입어 사실상 투발루 국민은 환경난민이 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지로도 매우 유명한 인도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몰디브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몰디브 또한 지구온난화의 위기로 해수면이 3mm씩 매년 상승하면서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죠. 몰디브의 가장 높은 곳은 해발 2.4m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년 3mm면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나라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몰디브의 대통령과 강요들은 물속에서 산소통을 메고 회의를 하는 해저 강요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의 위협은 남이 나라 일만은 아닌데요. 당장 우리나라에 위치한 제주 서귀포시 용머리 해안의 절경도 21세기 말에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용암 폭발로 생긴 퇴적층이 현무암의 수평절리, 수평층리 등으로 절경을 이루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이 용머리 해안은 이제는 이틀마다 한 번 만조가 되면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탐방로를 위쪽에 옮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제주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해수면의 높이는 1970년에 비해 무려 22.7cm나 상승했다는데요. 이 추세라면 2100년쯤에는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해서 용머리 해안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라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이 교토의 정서,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만 해도 여전히 많은 화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유엔 산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 유엔 해비타트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해상도시 건립입니다. 그리고 이 해상도시를 우리나라에 위치한 부산의 바다 위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해상도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위협받는 해안도시에 거주하는 기후난민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물 위에 떠있는 도시의 개념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물, 식량 등을 자급자족하고 자원 재활용까지 가능한 현대판 노화의 방주라고 할 수 있죠. 유엔 해비타트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30%나 되는 24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수백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엔 해비타트는 세계 도시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기구로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침식과 홍수 등으로 입을 주택 기반 시설 파괴에 대비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부산의 해상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부산시 관계자 중 한 명은 유엔이 미래의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인류의 피난처로서 해상도시를 시범 조성해보려고 한다며 부산이 그 첫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선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상도시는 정육각형 모양의 유닛이자 생활 공간을 수십 개 만들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심 10m 이상의 바다 위에 떠있는 섬처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섬 밑에는 광물질을 입힌 친환경 철근 구조물인 바이오락을 설치해 높은 파도나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해일이나 초대형 태풍 등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는 각 유닛별로 떼어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부산에 건설될 유엔 해양도시는 면적만 무려 18,000제곱미터 약 6,000평 규모로 원형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약 300명의 시범 거주민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 위치는 현재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인 북항 재개발지 안 부산항 자성부두 앞바다가 유력할 것이라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건설비와 관련해서 부산시 관계자는 약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에서 2,40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부산시는 주로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 지원을 하고 유엔 해비타트는 시범 모델 사업 지원을 그리고 이 사업을 함께 참여한 오션익스라는 기업은 사업비 조달 등을 전담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 해상도시 건설의 확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협의체 회의, 유엔 해비타트의 고위급 회의 등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의 뉴욕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등이 거론되었으나 지금 현재 유엔 해비타트와 미국 해상도시 개발기업 오션익스와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부산시가 유일하고 내년 4월쯤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릴 유엔 해비타트 고위급 회의에서 해상도시 건설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기에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쟁 도시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해상도시 건설에 적합한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뛰어난 조선 플랜트 기술을 보유한 데다 탄소 중립 전환 도시를 지향하는 시정 방향이 유엔 해비타트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졌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부산에 건설될 것이 유력한 유엔 해상도시 및 지구온난화의 해수면 상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남은 절차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전 세계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